2020년 6월 15일 세 마리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하얀 고양이들 사이에서 마치 미운 오리 새끼 마냥 홀로 검은 털을 가지고 태어난 고양이가 있었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선 자신의 형제를 밟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냥 쓰레기 아니야? 이 새끼 고양이의 이름은 다롱입니다. 얌전히 이쁨 받는 다른 하얀 새끼 고양이들과는 다르게 이 까만 새끼 고양이는 1초라도 더 어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대기를 갈겼는데요. 그냥 쓰레기 맞네. 새끼 고양이라 좁힐 수도 없었던 어미 고양이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다롱이라도 정성껏 키워냈고, 그렇게 자란 다롱이는 나중에 커서 졸졸 쫓아다니게 됩니다. 지 아빠를요. 진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는. 안녕하세요, 접니다. 오늘은 이 녀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방금 그 새끼 고양이와 같은 녀석인 이 녀석의 이름은 다롱입니다. 태어난 지 만으로 2년이 되는 이 고양이는 집에서 사건 사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롱이는 언제나 아빠인 쿠키를 쫓아다닙니다. 쿠키가 잠을 잘 때에도 늘 따라다니며 베개 역할을 해서 자신의 유능함을 어필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롱이에겐 안마 기능도 있습니다. 쿠키가 자고 있을 땐 꾹꾹이를 통해서 혹시나 있을 쿠키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편입니다. 참 효심이 깊죠. 이렇게 보면 동물도 사람과 다를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사람과 다른 점을 찾아본다면 단 하나, 고양이들은 꾹꾹이를 할 때 발톱을 세우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발톱에 찍혀서 존나 아픈. 고양이들은 창문을 좋아합니다. 나무에 앉아있는 새소리가 흥미롭기 때문이죠. 물론 이 녀석도 올라가고 싶었을 테지만 야, 너도 올라가. 창문보단 옆에 앉아있는 쿠키를 선택하는 어린 다롱이의 모습입니다. 그냥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고양이에겐 애당초 올라갈 수 없는 곳이란 없습니다. 장롱도 올라가는 놈들인데 무슨 장틀 정도로. 이 녀석의 이름은 아롱입니다. 삼롱이 중에 유일한 딸내미죠. 항상 다롱이에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제 무릎으로 도망오던 걸 받아줬더니 다 커서도 무릎에 올라오는 개 같은 상황. 어쨌든 이렇게 지 형제들을 괴롭히던 게 떡잎부터 남달랐던 이 녀석은 캣초딩 시절엔 장난감보다 지 형제랑 투닥거리는 걸 더 좋아할 정도였죠.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던 아롱이는 제가 신경 써서 보살펴줬지만 이렇게 초롱이와 투닥거릴 땐 주로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초롱이는 같은 수컷이라 어차피 힘싸움에서 잘 밀리지도 않을 뿐더러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게 나쁜 것 뿐이지,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싸움 구경이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에 같은 고양이들끼리 지내다 보면 이렇게 서로를 깨물어 보면서 무는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따로 훈련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란 고양이들은 사람이 다칠 정도로 무는 경우가 없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입질이 심한 고양이들은 다묘 과정이 아니어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초롱이와 함께 무는 힘을 조절하는 법을 학습했으니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다롱이에게 손가락을 건네주는 중입니다. 확실히 캣초딩답게 앞에 무언가가 있으면 무는 행위 자체를 참지는 못하지만, 이게 자신에게 간식을 주는 생명체의 신체 중 일부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는 상처가 날 정도로 물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무래도 애새끼다 보니 가끔은 놀다 보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로 교육해 주시면 됩니다. 야, 뒤질래?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단연간 쌓아온 저만의 교육 노하우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해. 아니, 그루밍해. 아니, 그루밍해. 깨물지 말고. 핥아줘. 아, 이 새끼. 원래 고양이는 호기심이 이성보다 앞서는 생명체입니다. 궁금하거나 재밌는 게 보이면 언제 저걸 조져볼지 고민하면서 유심히 지켜보다가 옆에 아빠 고양이가 있건 말건 상관없이 날뛰는 게 정상입니다. 조립해놓은 방묘창 너머에 있는 다롱이의 모습이 문득 귀여워져서 턱을 살짝 간지럽히는 중입니다. 집사가 만지면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얌전히 처 있을 것이지. 또 입질하는 신용을 하면서 거부하길래 일부러 계속 약올려봤습니다. 방묘창을 사이에 두고 손가락을 넣은 채로 알짱거리면서 물기 애매한 위치를 왔다 갔다 했더니 개빡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내 알바가 아니죠. 더 신나서 약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다. 다롱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그냥 박묘창 옆으로 돌아와서 제 목을 물어 죽였겠지만 태어난 지 반년도 안 된 미성숙한 지능으로는 절대 제 손가락을 물 방법을 떠올리지 못할 겁니다. 물리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같은 고양이지. 근데 갑자기 뭘 그렇게 보는 거지? 그냥 평범하게 두 발로 선 고양이. 그루밍을 받고 싶을 땐 초롱이를 찾아간 다음에 품 안에 얼굴을 들이미는 똑똑함을 보여줬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형제 고양이들끼리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자라게 되면 합사가 잘 된 고양이들조차 여기엔 비빌 수 없는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가 털을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서로가 그루밍을 해주면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그걸 지켜보는 집사 입장에선 가슴이 따뜻해지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너무 격하게 그루밍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저걸 저대로 냅둬도 되나 싶은 생각이 중성화를 했던 날입니다. 수술 부위를 할지 못하게 네카라를 착용시켰더니 아쉬운지 네카라라도 부지런히 그루밍하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은 중성화를 한 후 얌전해지기 마련인데 다롱이의 장난기와 호기심은 여전했습니다. 새로 산 스크래처는 제일 먼저 가서 뜯어보기도 하고 캣닙 쿠션 하나 사와서 던져주는 날엔 정신을 놓은 채 쿠션을 가지고 놀기도 했죠. 다롱이는 캣닙에 대해 반응성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동공까지 커지며 정신없이 쿠션을 물고 노는 다롱이를 보고 있으면 비록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온 5,000원짜리 캣닙 쿠션이지만 마음만큼은 동해 앞바다에서 참다랑어를 잡아준 것만 같은 뿌듯함이 듭니다. 어느새 다롱이의 옆에는 초롱이도 달라붙어서 쿠션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롱이의 머릿속에서 여태까지 초롱이와 쌓았던 그루밍의 우애는 미련 없이 보내준 지 오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잡다하게 쌓여있던 다롱이의 어린 시절 모습들을 보여드려봤습니다. 생각 없이 찍은 영상들이라 맥락이 없어서 진짜 어거지로 이어 모아서 스토리텔링을 해봤는데 입맛에는 맞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만약 맛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맛없으셨다면 졸라 맛없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롱이 만지기 1회권과 남집사의 볼을 꼬집을 수 있는 티켓 1회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엽고 엉뚱한 다롱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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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아니야 이거.